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오늘 아침에 그 홍성에 그 홍성 북문 뒤에 그 형평사 이쪽에 그 홍성 본부가 있던 데서 와서 이제 결성하고 동원 거치고 용오리까지 와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천에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 광천이 형평사가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그 위치라든가 또는 그 규모, 그다음에 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박 소장님이 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잠깐 들어보시죠. 네. 그 광천 형평사 지부가 이제 결성이 되는데요. 1928년도 때 되면은 홍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광천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 규모, 또 지리적 위치, 또 백정들의 어떤 그 경제적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광천이 꼭 생겨야 될 곳이다. 그래서 광천에 이제 형평사 지부가 결성이 되는데, 사실은 형평사 지부가 결성된 것이 언론사에도 나와요. 조선일보나 이런 데 나오는데, 정확한 위치는 뭐 땅번지를 이렇게 표시를 안 해줘 가지고 정확한 위치는 지금 고증하기는 어려운데 추정지로 볼 수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제 광천역인데, 이 광천역은 이제 31년도쯤에 개통이 돼요. 그러니까 광천역이 개통되기 이전에 형평사 조직이 지부가 결성됐다고 하면은 옛날 광천 시장 그 소재지 중심부 약간 변두리 쪽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이제 저쪽 그 포구와 가까운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광천 형평사 지부가 결성이 되면서 옛날에 보부상 조직으로 운영됐던 홍성의 육군 상무사, 이 상업 영업권도 거의 그 형평사 사람들의 어떤 그 고기 사업도 거의 그 비슷하게 움직여지는 거죠. 이제 합법화는 안 됐다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크게 그 육류 산업에 있어서
크게 기여를 했고, 또 30년도 지나면은 이제 이 영업 확대가 이제 커가지고 뭐 이쪽 그 우이 지역 또 그 부여 여러 지역과 이제 같이 매칭이 되는 그런 그 영업 지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역사적으로 여기는 이제 풍부한 그 어물이 이제 들어오고 또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물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죠. 철도가 나면서 더 그런 그 기능이 더 활성화된 것도 있겠지만, 예전부터 이 옹안포구라는 데는 상당히 그 포구 기능이 굉장히 왕성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광천 충남에 우시장 하면은 광천 우시장, 뭐 홍성도 있는데 오히려 그 광천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 다음 합덕 우시장, 또 뭐 고덕 한내 우시장, 이렇게 해서 큰 그 3대 우시장으로 명명이 높은 지역이죠. 그러면은 이 우시장 지역이 컸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천민들, 백정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소가 많은 지역은 또 백정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많은 거죠. 근데 여기도 동학혁명 때도 그렇고 이쪽 지역 사람들이, 백정분들이 기록으로 보면은 백정들이 동학에 대거 입도를 해서 주도했던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이. 그래서 일부 기록에 의하면은 홍주목의 관미, 이게 세곡선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창출 구역인데, 이쪽 지역이 그런 어떤 세곡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백기를 동학군들이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받죠. 그래서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이 백정 출신들이 아니느냐, 이렇게 돼서 제일 먼저 홍주 관하에서 제일 먼저 이 동학군들을 탄압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한 곳이 바로 이 광천시장이에요. 여기서 많이 동학 1894년에 많이 죽었다면서요? 예. 그게 이승우 목사가 10월 초부터 이제 음력 10월 초부터 본격적인 세부 진압 작전을 세워요. 홍건희를 통해 가지고. 그랬다가 10월 7일 날 이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동학군들, 이 사람들을 기습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생포한 사람들은 압송해서 홍주성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작전 계획, 관군이 동학군들을 토벌하는 데 있어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보 제공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보부상들이에요. 그게 보부상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시장을 뭐 보러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동학군들의 동태를 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서, 며칠 날 몇 시쯤에 이런 방향에서 공격을 하면은 일망타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래서 10월 7일 날 관군이 그 계획대로 해서 투입을 해서 동학군들이 기습을 당해서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 왜 저기 어디죠? 우리 아까 내려올 때 그 다리 있었잖아요. 거기는 관계가 없나? 어디? 거기가 이제 천안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러거든요. 비천안. 그러니까 여기도 저 위에 있잖아요. 저기. 네. 그렇죠. 이쪽 지역도 이제 피천말이
여기가 다 피천마리 있을 것 같은데.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천마리 과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거는 아직 못 찾았는데 이쪽 지역이 이제 우시장이 크고 또 그다음에 이쪽 지역의 물류라든가 경제적 어떤 토대를 많이 장악을 하고 있던 세력들이 동학 세력들이 아닌가. 그리고 저기 예. 하나가 그 서승태 선생이 그 동명학교를 세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쪽 저 위, 저 위지. 네, 저 예. 위인데 저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저기 다리 밑에 있잖아요. 예, 예, 예. 여기가 다 그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덕명학교도 사실은 그거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덕명학교가 이제 사립학교인데요. 그 학교들이 대개 이제 그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에 많은 지식인들이 뭐 한 세 가지죠. 개심리학자지 뭐. 뭐 한 사람들은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무장투쟁으로 이제 만주 쪽으로 가는 사람 아니면은 아니다. 좀 교육, 경제 이런 거를 많이 비축을 해서 우리 어떤 내적 역량을 좀 길러내야 된다. 해서 교육 사업을 하고 또 은행법이 이제 1913년도에 이런 때 이제 생기니까 금융업으로 패턴을 바꾸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아유 나는 뭐 알긴 알지만 아유 나는 그냥 500석치기로 그냥 천석군으로 이렇게 잘 살겠다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그 서승태라는 걸출한 인물이 학문도 굉장히 그 진보적인 사람이 이 덕명학교 그거를 이제 을사늑약 직후에 설립을 해서 많은 인재를 만들어내고 또 요 광천이라는 요 획태에 많은 사립학교가 막 몇 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남에 요만한 동네에 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뭐 광천상고 무슨 고등학교 아니 뭐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도 많은데 고덕면 같은 데는 봉산면도 없고 신안면도 없고 그리고 예상하도 없는데 여기는 뭐 벌써 그만큼 고등 중등 교육을 설립을 했죠. 이게 인구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죠.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거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없으면요 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이뤄야지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그 이제 서승재 선생이 덕명학교를 세울 때 예. 그 뭐 천안 사람들이 이제 그 문맹을 그렇지. 해가지고 몰라서 세웠다. 그때 처음 세운 학교가 저 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동네가 무슨 일이죠? 다리 밑에가 상정리. 예. 그 상정리 쪽에 천안 사람이 많았대. 그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기에 이제 뱃사람들이 살았나. 배가 거기까지 들어왔다라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동학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얘네가 살지 않았을까. 여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죠. 100m? 200m? 상경천? 네. 상경천 더 되지. 그러니까 여기 시장 안에는 400m 되지. 시장 안에 천민들이 산 게 아니라 떨어져서 살지 않았을까? 그럼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 같은 게 있으려면 거긴 물가란 말이에요. 그렇지. 원래는 이제 저 위가 아마 그 피천. 원래는 시장이라는 것이 장이라는 것이 장사를 용이할 수 있는 어떤 광장을 만들어 주질 않아요. 조선시대 때는 구한말도 그렇고. 그리고 보부상이 예. 상권을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걔네 그 당시에. 그거는 이제 보부상이 구한말 때 되면은 1890년대 되면은 60년대 요때 되면은 이 시장에 대한 전매 특권을 부여받아. 홍주목건 예. 대원군 뭐.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근데 생각 광천은 시장을 지리를 잘 봐야 되는 게 원래 시장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어디예요? 다 이 자리가 밑에 아니고 저 구장터 다리 건너가. 구장터, 예. 그러니까 장터. 저기 옹암 오천에서 배가 들어가고 대는 예. 데가 그쪽에 여기서 저기 예. 지금 산 있죠. 앞에 예, 예, 조그만 산. 예. 그 산 이쪽 끄트머리로 이제 내깔 건너가 저쪽에? 그래요, 예. 내깔 건너가 원. 거기가 원포요. 거기가 배 닿는데. 예, 저기 동네 이름도 원동이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는 그럼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황무지지. 기차 들어오면서 들어왔을 것 같아요. 기차 들어오면서 이게 여관업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시장도 체계화적으로 이쪽으로 되다 그러면 보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가 이제 하천이라 그러면 이
이게 저 백정들하고 상인들이 같이 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을 그렇지. 건너서 그 있었을 말씀이 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저쪽에 들어오는 하천은 바닷물이 직접 들어가고 큰 배들이 들어오는 예. 예. 하천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쪽은 지금 아니고. 얘기하신 게 원래 원지명은 이제 지금 지도상으로는 광천천으로 돼 있는데 상정리 지나서 벽계리 지나서 홍성까지 올라가는 저 천이에요. 저게 거긴 바닷물이 안 거기는 들어갔을 것 같은데. 바닷물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지천이니까 응. 조수간만이나 이런 게 영향을 별로 안 받죠. 거기는. 그 그러니까- 백중사리 때나 들어오지 뭐. 그러니까 얘기해서 아까 저기 피천 얘기하실 때 천이 꼭 있어야 된다고 치면 거기 저쪽. 확률이 커요. 응. 그 지금 홍주미티도 그쪽에 있고. 그치. 예. 그러니까 저기가 저희가 그 옛날 창이었거든 창. 응. 그래서 이제 홍주목에 그 관미 있잖아요. 예, 공세창 역할을 저기서 있어 저쪽이다. 창고를 공창 어디서? 저쪽 저 간 건너 저 산 밑에. 공창이 결성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가 네. 그 공창에서 1차적으로 모였다가 해운으로 운반하는 창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여기서- 결성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창고가 있었어요. 아, 자, 근데 한 가지 예, 여기서 만약에 쌀을 하면은 예. 이게 저기 안흥량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가지고 안흥량 지나가죠. 그렇죠. 안흥량을 어떻게 지나? 그 차라리 저 위로 올라가는 거 같지 않아? 아니죠. 이 이거 지역에 힘들겠다. 어떤 그 곡물이 세곡 곡물이 다 모였다가 여기로 와. 여기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배가 들어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용오리에서 넘어올 때 광천 들어올 때 다리 건넜잖아요. 그 다리 건너에서 이쪽 거기가 피천골일 가능성도 피천 마을이 있어. 그게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짱물하고 이게 네, 이쪽은 바닷물이라서 응. 안 돼. 그리고 그쪽에도 우시장이 있었다 그러던데. 우시장이 여기. 아 그러면은 거기지. 아니 뭐. 여기 있었는데 예. 우시장이 이제 그 옛날에는 되게 조그마 막 아주 뭐 형편없었죠.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들어와가지고 우시장을 체계화 있게 이제 규모 있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 옆에는 이제 여관업 그다음에 음식업 이게 자연히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시장이 있었으니까 여기 이제 여관이나 이런 것이 여기 많이 우시장은 네. 제가 볼 때 여기 기차역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생긴 그렇게 거고 됐을 거예요. 원래 저 그, 위죠. 그 이전에는 원래 장터가 저쪽 다리 건너니까 구장터 다리 쪽에 장터는 있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대량으로 소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시장이 클 필요도 없었고 그렇죠. 그냥 시장에서 우시장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소 않았어요. 거래. 옛날에는. 근데 저 위가 이제 그 상정리 있잖아요. 그 상정리에서 서승대 선생이 덕명학교를 세울 때 이 뭐냐면 그 이렇게 윤리와 뭐 윤리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고 천한 사람들을 이 교화시키기 위한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냥 이제 뱃놈들, 그러니까 뱃사람들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백옥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 천한 사람이면은 그럴 것 같아. 배에서 이제 하여가는 사람들 큰 배가 들어왔을 때 하여가는 이제 요즘은 부두 노동자라고 그러지 하여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 살았을 확률이 커요. 그 천안 그 동학도 이쪽이라면서요. 네. 그리고 안면도나 이런 데가 또 그거 없잖아요. 그 저기 백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면도 사람들이 다 일로 장보러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고기를 여기서 다 사갔다고 보면 백정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저기 뭐죠? 은하에서 홍성 들어올 때 그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를 고개. 네, 독고개인데 그 넘으면은 이제 담 뺏겼다 그러던데. 거기가 예, 거기까지 잘 와. 그러니까 은하까지는 잘 오는데 독고개를 딱 넘어가자마자 야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너 어디 살아? 이래가지고 돈 뜯고 아, 그렇지. 그런 게 비일비재. 결성서 나오면서 고개가 이거밖에 없어요. 덕고개밖에. 예, 그거밖에 없으면 결성에서 일리 나올 때 돈 뺏고 짐 뺏고 하던 사람들이 그 상정리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주나 결성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이 광천은 굉장히 그 등급을 아주 낮게 부르죠. 장사하는데 여기 뭐 여기가 네, 한 이게 분이 뭐, 있어요 이쪽에. 광천 사람이 아니라 이 광천 놈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상인 비하를 굉장히 상인. 시키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천이라든가 천북 쪽은 선비가 좀 살았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아무리 봐도 광천에 오소산 밑에 유명한 학자가 살았다는 얘기인데 못 봤어요. 여기는 원래 광천은 원이요. 원 결성현 광천 원인데 여기가 이제 관리들 출장 갈 때 잠자던 여관이란 말이에요. 여관이 있던 데란 말이에요. 그 유곽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예, 얘기죠. 저기 그 말 갈아타는 역 있고 그런 걸로 컸던 데라 여기가. 그래서 이게 형평사가 여기는 그렇고 저쪽 건널 테지. 만약에 사무실이. 사무실은 네. 시장터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옛날에 여기 기차 들어오기 전에 생겼다 그러면 거기
구장터 다리 건너서 그 구장터 다리 건너서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럼 걔네들 마을은 어디고요? 마을은 그 여기고. 마을은 저쪽에. 마을은 여기고. 네. 거기 지금도 거기 장옥 건물이 좀 있어요. 그게 다리 건너가. 예, 마을은 처음에는 이쪽에 살고 피청권은 그러니까 네. 소 잡고 돼지 잡는 건 여기서 잡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모의하고 뜻을 세우고 할 때는 저는 가정집 누구네서 했다가 이게 이제 의젓한 어떤 형식 규모를 갖추려고 지부가 이제 건물도 만들고 하니까 이제 여기다가 해서 자기들 입지를 강화시켰겠죠. 저기요, 저쪽 건물. 기차 여기 시장은 기차 들어오고도 한참 후에 조성됐을 거야. 네. 그러고 바로 그렇죠. 저기 뭐야? 지금 현재 이거를 여기가 이제 아까 지금 우리가 이제 조사해본 바로는 그 광천에서 독고개를 그 광천 독고개를 넘어가 가지고 그 독고개를 넘어서 광천으로 들어올 때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걸 쭉 거기가 광천 IC 가는데 그 다리부터 이쪽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쪽까지가 아마 그 피천 마을,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머물던 마을이 조성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도축을 했어도 이쪽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걸 이제 서승태 선생이 세웠던 덕명학교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그 사무실은 시장터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광천역이 새로 생기면서 조성된 마을인데, 저 앞에 보이는 산, 저 앞에 있는 앞산의 왼쪽 끝단 그쪽에 아마 원 구장터가 있었으면은 그 근처에 아마 사무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여기가 예. 이제 좀 말할 것이 뭐냐면은 이 광천이 있고 대천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한자가 틀리죠. 다 크다라는 의미인데. 아니, 근데 그게 천자 똑같죠. 예. 그러니까 대천, 광천.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웅장하고 큰 뜻인데 사실은 거기에 팩트가 좀 달라요. 내가 그 설명할 네.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광천 대천. 설명할까요 먼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이라는 글자를 한자어로 보세요. 그럼 광이라는 글자는 이제 집이 딱 이렇게 돼가지고 한쪽이 터져 있죠. 근데 그 안에 누르랑자가 있잖아요. 그 햇빛이 딱 들어오면은 대청마루에 그 황자가 햇빛이에요. 햇빛이 들어오면 굉장히 넓게 보여요. 광활한 거. 그러니까 그 광자는 넓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홍주할 때 홍자는 그것도 넓은 홍자인데 그 물이 막 세차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음명이에요. 홍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막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그 홍자를 쓰고, 광자는 그냥 광야, 넓은 거예요. 대천은 큰 거, 큰 거, 수직적으로 굉장히 큰 거, 길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큰 하천. 근데 이 광천은 입체적인 뜻이에요. 그게 경제, 문화, 뭐 물류 이런 것이 크게 이제 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정집에서 보면은 광이라는 게 있지. 이게 광이라는 거는 항상 생명창고거든요. 먹거리가 항상 있는 거. 그래서 이 광천도 먹거리가 창출되는 거. 그 의미로 했을 때는 그 먹거리가 사방으로 넓게 나가는 부분. 그래서 광자를 그렇게 쓰고, 이 대천이라는 거는 하나의 천 자체가 크다. 그런 의미로 단순 의미인데, 이 어쨌든 광천이 굉장히 그 역사적 팩트로 보나 거기에 이름에 걸맞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동학 때도 여기 이제 관군이 동학군들을 토벌하고 음력 10월 7일 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비석을 부산 감입이라고 저기 있었어요. 지금 있나 모르겠네. 옹암리로 옮겼죠. 전에는 저기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옹암리에 지금 저기 세우자 전시관 앞에. 네, 옮겼네. 그래가지고 동학군들을 토벌하고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이승우고, 이승우의 업적을 이렇게 해서 부상, 그 보부상들이 동학을 토벌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의를 세워주시고 해서 그 부상 감입이요. 그리고 그때 그 보부상들한테 그걸 도와준 대가로 이제 그거 줬잖아요. 그렇죠. 그걸 줘서 걔네가 이제
그 상권을 다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동학도 129년이 됐고 그 동학 고구상도. 정신으로 다시 출현된 것이 조선 형평사 운동이고 그 한 줄기가 이 광천에서도 엄연히 일어났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역 정체성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아쉽죠. 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